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TN랑입니다. 동지가 지났네요. 겨울전지에 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겨울전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어린 묘목처럼 1.2리터 규격 그 이하의 묘목은 겨울전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린 묘목은 덩굴성, 관목성이든 겨울전지를 하지 않은 개체가 봄에 더 빠르고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베이설슛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묘목들의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자라게 내버려 두면 베이설슛 형성이 많이 되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들이 매우 무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지 눌림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가지를 눌러 밑으로 유인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후에 베이설슛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강한 순이 나오면 묘목도 더 왕성하게 키울 수 있고 꽃도 많이 피울 수 있습니다. 겨울전지가 필요한 세 가지 종류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강전지, 중전지, 그리고 약전지입니다. 우선 강전지에 대해 말해보죠. 여러분의 정원 하드니스 존을 확인해야 합니다. 9구역과 9구역 이북 지역인지, 장미가 휴면기를 갖는 곳인지를요. 10구역, 11구역은 언제라도 강전지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엔 특수한 전지 방식이 있는데 이전의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묘목은 강전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전지는요, 우리가 반드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장미의 수영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우리가 강전지를 한 후에 다시 가지를 내게 하여 다시 모양을 잡는 것이죠. 아니면 이 묘목이 너무 늙어서 가지가 잘 나지 않거나 발화가 모두 끝부분에만 있을 때 우리가 강전지를 해서 그것의 가지를 갱신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묘목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식물체 생장이 쇠약해졌을 때입니다. 당신이 가지를 누를 줄 모른다면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강전지의 기준은 지표면 위로 5에서 10cm 높이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묘목의 크기에 근거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르는 것입니다. 원래 3m인 묘목을 여러분이 반으로 잘랐다면 그건 역시 매우 강한 강전지로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로 5에서 10cm입니다. 강전지 시기는 너무 이르게 하면 안 됩니다. 수액이 잘린 단면에서 흐르기 쉽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시기는 대안이 지난 후 1월 20일 전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른 뒤 상처가 바람에 불어 말랐을 때 온도가 따뜻해지면 눈자리가 성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가 전지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입니다. 묘목이 꽤 튼튼하게 자랐고 일정한 골격을 갖추고 있다면 곧 진행해야 합니다. 중간 정도 수준의 전지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지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 새로 자라 나온 가지의 3분의 1 정도를 남겨둡니다. 기본 전지 원칙은 새 것을 남기고 옛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튼튼한 가지를 남기고 가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는요, 당신은 이런 두 종류의 가지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작년의 줄기이고 하나는 새로 나온 줄기입니다. 그것은 전지에서 나온 두 번째 줄기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온 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굵고 튼튼한 줄기를 기준으로 전지의 기준을 잡으세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올해 새로 자라나온 베이설슛은 비교적 약한 경우 이 줄기의 세력에 따라 전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해 새로 자란 베이설슛의 줄기는 골격이 두꺼운 부분에서 전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작년의 줄기와 올해의 줄기가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의 줄기는 이미 스스로 수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줄기는 본인이 원하는 수영에 따라 전지의 유무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내년에 꽃을 많이 피우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 하면 작년의 줄기를 많이 남겨두고 식물의 세력을 좋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올해 줄기는 많이 남겨둘 것입니다. 중전지는 일반적으로 권장하기를 1월 10일에서 1월 20일 사이입니다. 역시 조금 늦은 편이죠. 가능한 한 1년 중 가장 추운 그 기간에 가서 자르세요. 북방에 이미 월동준비로 덮여있는 곳은 1월에는 전지를 할 수 없습니다. 2월에서 3월까지 기다렸다가 피복물을 철거하고 나서 한 번에 세밀하게 전지를 하면 됩니다. 약전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덩굴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형 반목이에요. 통상적으로 단지 가늘고 약한 가지와 중첩된 가지만 잘라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굵고 가늠을 규정할까요? 분지의 굵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이 품종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꽃이 피어난 것이 아주 예쁘다고 생각하고 아주 표준적이라고 여길 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일상적인 관리 과정 중에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것의 개화지가 얼마나 굵은지를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늘고 약한 가지에서도 표준적으로 피는 품종의 전형적인 예시는 샤를로트 부인과 유사한 것들입니다. 우선 이런 중대형 꽃 형태인데 그 꽃의 개화 가지는 2mm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지하며 남겨두는 가지, 선단의 굵기는
바로 2mm 및 그 이상에서 잡으면 됩니다. 너무 가는 것은 우리가 잘라버리고 이 굵기에 도달하면 남겨둡니다. 그럼 샤를로트 부인과 상반되는 예시는 무엇일까요? 플로렌티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기려는 가지가 너무 가늘다면 자라나오는 것들은 모두 블라인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품종은 1mm를 남길지 2mm를 남길지 3mm를 남길지 만약 불확실하다면 3mm 및 그 이상을 남겨둡니다. 대다수의 품종은 3mm 굵기의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새로 자라 나온 가지가 모두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약전지는요, 대형 관목처럼 이미 성숙했거나 혹은 이미 일정한 볼륨을 갖춘 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찍 전지를 하셔도 됩니다. 동지가 지난 뒤 바로 전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전지를 하기 때문에 전지 부위에서 수액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일찍 자르면 상처가 마르기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날씨가 따뜻할 때 가지가 또한 비교적 유연하여 묶고 고정하기 쉽습니다. 덩굴 성장미의 전지는요, 묶고 고정하는 것이 큰 공사입니다. 여러분이 겨울철에 다 자르고 묶는 작업을 해도 휴면을 유지하고 추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화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 휴면을 거쳐서 성공적인 봄 개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전지가 개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르든 간에 겨울 전지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묘일 경우에만 제외하고 우리는 손을 움직여 전지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저는 서로 다른 유형과 서로 다른 묘목 상태에 따라 상세하게 시연하러 오겠습니다. 지식 포인트를 잘 복습하시고 그러고 나서 가위를 대세요. 전지는 큰 작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지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TN랑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다시 장미를 이야기해보죠.